이 정도면 물. 우삼겹 같은 경우는 진짜 바쁠 때 네. 삶아 먹어요. 물 끓여놓고 300g 던져놓고 한 5분면 있거든요. 먹는데도 5분 걸리고. 섭취에 가까운 느낌. 사실 그래요. 인조대리석 이런 것도 더 비싼 자재들도 있긴 한데 내가 다른 집에 놀러 갔을 때 거기 있는 인조대리석이 뭔지 내가 감탄한 적이 있었던가. 끝나고 왔다. 네. 그럼 자동문이 탁 열리면은 이 집에 뭔가 불 촥, 음악 팍. 그쵸. 엄밀히 말하면은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기업 시스템 구축을 하고 있는 룸메이트라고 합니다. 기업 시스템이 뭡니까? 보통 이제 회사에서 쓰는 이제 프로그램들이라고 하시면 되는데요. 병원으로 치면은 뭐 환자 관리 시스템, 물류센터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라벨링을 부착해주고 뭐 재고 관리를 해주는, 사실 좀 자동화 이런 쪽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철학들을 좀 많이 녹이긴 했습니다. 와. 네. 원래 제가 이 집에 오기 전에는 회사에서 4년 정도를 이제 먹고 자고 생활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제 나름의 최적화가 많이 되어 있던 부분들을 이 집에다가 조금 녹이면 좋을 것 같다. 일단 여기는 공덕역이 네. 제일 가까운 곳이고, 왜 이 동네에 터를 잡게 되셨나요? 원래는 이제 목동이랑 송파 쪽에 쭉 음. 살고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사무실이 당산 쪽에 있거든요. 회사에서 4년 정도 이제 생활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그 직주 일치의 장점들이 있잖아요. 눈 뜨면 진짜죠. 바로 일할 네. 수 있고 퇴근이란 개념이 없고. 근데 그거랑 이제 너무 멀어지기가 조금 무서운 게 좀 있었죠. 최대한 가까운 곳, 교통이 네. 편한 곳 위주로 찾게 됐고, 그러다가 이제 문득 여기 앞에 굉장히 유명한 예식장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우연찮게 지인 결혼식에 왔다가 동네를 보니까 거주 환경이 좀 많이 갖춰져 있구나 해서 그때부터 관심을 좀 갖게 된 것 같아요. 공덕이라는 동네를 실질적으로 살아보시니까 예상과 네. 실제가 좀 비슷했나요? 좀 많이 비슷했던 것 같아요. 오. 일단은 여기 직장들이 되게 많잖아요. 오전에 그런 출근길의 활발함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느낄 수 있는 곳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왜요?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회사 안에만 쭉 있었기 때문에 외출도 거의 안 하고 웬만한 거 다 배달로 해결하고 거의 뭐 밤낮이 바뀐 삶을 몇 년을 살다 보니까 출퇴근길이랑 뭐 이런 것들이 되게 그리워지는 거예요. 오히려? 네, 되게 웃긴 게 저도 직장 생활을 한 6년 정도 네. 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때는 이런 일상에 대한 아무런 감흥이 없었는데 막상 안 하고 나니까 지금도 그래서 아침에 뭐 지하철을 타러 가거나 네. 버스를 타거나 할 때 그 복잡거림이 저는 되게 신나요. 네. 이 동네 혼자 사니까 이런 건 좋고 이런 건 좀 아쉽다, 이런 거. 1인 가구가 살만한 인프라들이 굉장히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뭐 네. 식당이라든지 아니면 바로 앞에 있는 경의선 숲길공원이라든지 혼자서 뭔가 이렇게 돌아다니기에 심심한 곳은 없다. 마트도 가깝고 세탁실? 이런 전반적인 인프라들이 되게 잘 갖춰져 있는 것 같아요. 네. 아쉬운 점은 없나요? 아, 있죠. 강남권 가는 게 조금 빡세다. 제가 본가 들어갈 때는 공부하는 송파 쪽에 있는데 여의도 가가지고 9호선 급행을 갈아타는 그게 더 빠를 때도 있고, 강남이 물리적으로 엄청 먼 건 아니거든요. 맞아요. 먼 건 네. 아니라서 그 부분이 조금 더 좋으면 진짜 좋을 것 같다. 여기는 거기 안에는 중에 이제 아파트 이제 어떻게 살고 계신지 본격적으로 집을 찍어보면서 얘기해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 구조를 먼저 찍으면은 현관 들어가서 네. 주방, 세탁실, 보일러실 있고, 그리고 거실, 안방, 화장실, 그리고 여기가 네. 이제 방이 하나 더 있는. 인테리어를 다 하신 거죠? 네. 그러면은 매매를 하셨겠네요. 네네. 아무래도 여기가 첫 자취는 아니신. 네, 첫 자취는 아니고 아니고. 이전에는 이제 고시원이랑 뭐 신림동 원룸 사무실에 뭐 2층 침대 놓고 쓰거나 좀 그런 식으로 내 공간이라기보다는 좀 간이로 사는 느낌이었어요. 이렇게 처음 매매해서 들어오니까 좀 제대로 하고 싶다라는 욕심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집을 구매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신 이유가 있나요? 제 주변 친구들이 다 결혼을 하고 애들도 있고 하니까 그 친구들이 저한테 항상 집을 사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사야 조금 안정되게 뭔가 더 하려는 걸 할 수 있다. 그래서 저도 관심을 갖고는 있었는데 결정적인 거는 이제 회사에서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지속 가능한 삶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4년을 그렇게 살고 나니까 여기저기 좀 고장도 나기 시작하고 이렇게 내가 평생 살 수는 없겠다 해서 제대로 된 주거 환경을 이제는 좀 찾아보고 다시 시작을 하자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딱 이 집을 선택하신 건 이유가 있나요? 여기랑 가까워요. 뛰어가면 2분에도 뛰어가요. 직장에 무슨 일이 생기면 언제든지 바로 튀어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여기가 몇 평 정도 되는 곳일까요? 여기가 전용 5구제고 26평으로 아마 찍혀 있긴 하더라고요. 예. 인테리어 이렇게 다 컨셉이 좀 있었나요?
사실 인테리어까지도 가게 된 과정이 좀 있는데 처음에 이제 집을 싹 비워주시고 나니까 저는 평소에 이제 돈 쓰는 거를 되게 아까워해가지고 인테리어를 회의적이긴 했거든요. 저 스스로도 평생 뭐 인테리어가 된 집에서 살아본 적도 없고 하다 보니까 중국에서 좀 오래 생활을 했었는데 홍콩 컨셉으로 제가 직접 페인트 같은 거 칠하고 이제 신발 신고 들어오는 그런 스타일의 집 네네. 있잖아요. 러그 깔아놓고 심사추이 느낌으로 좀 그렇게 좀 해볼까라는 네.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꾸며도 되게 이쁠 것 같다. 그리고 돈이 안 들고. 네. 근데 이제 이것도 주변에 이제 친구들이 뜯어 말렸죠. 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정신 차려라. 인테리어 하기로 이제 마음을 먹고 업체들은 이제 여러 군데 미팅을 해봤는데 저 스스로도 이제 뭘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하나 자재 같은 거 선택하는 것부터 색상, 컨셉 이런 것들을 인테리어 업체를 선정해서 계약을 한 이후부터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업체에서 다 해주시는 줄 알았거든요. 말 그대로 턴키니까 나는 와서 열쇠만 딱 돌리면은 다 돼 있거니 라고 생각을 했죠. 와. 근데 딱 오니까 고객님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 정석대로 뭔가 하게 되셨겠네요, 인테리어. 맞아요. 저도 원칙이 조금 그때 생기긴 했는데 네. 일단 기본에 충실하자. 그리고 두 번째는 자재값은 아끼지 말자. 인건비가 비싼 거라서 자재값 좀 아낀다고 인테리어 비용이 줄지 않더라고요. 두 가지 원칙 하에서 좀 진행을 한 것 같고 첫 번째 기본 같은 경우는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나 설거지는 TV 보면서 하고 싶어라든지 그쵸. 세탁기는 베란다 쪽으로 네, 옮기고 싶어 막 이런 거 맞아요. 하려면은 우수관을 쓰면 안 되니까 배관을 다 뜯어서 이전을 하고 막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런 짓을 하지 말자. 건축하신 분의 철학을 그대로 가져가자. 최대한 순정으로 가자. 그러면 그 인테리어를 턴키로 했을 때 어느 정도 금액이 들어갔어요? 인테리어는? 이게 한 4천 정도. 그렇게까지 많이 안 들어갔네요? 왜냐하면 시공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자재값을 아끼지 말자라고 한 부분이 있는데 인건비는 아끼자였어요. 제가 들어와서 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아, 그러면 네. 왜 그런 IoT는 다 자동화 시켜놓으신 거예요? 제가 되게 게을러요. 일하는 거 빼고 제 생활을 유지함에 있어서는 굉장히 게으른 편이어가지고 웬만한 건 다 유지보수를 자동화하자. 그래서 저는 사실 청소를 안 합니다. 현관문도 자동문이에요. 제가 이거 방금 이거 눌렀어요, 이거. 네네. 제 친구 집에 이게 동일 평수 아파트에 놀러 간 적이 있는데 중문이 복도식은 이렇게 하나씩 다 있거든요. 왜냐면 겨울에는 외기를 차단해야 되고 네네. 소음도 줄여야 되니까. 근데 그 친구가 이 중문을 뜯어서 베란다에 갖다 놨더라고요. 왜요? 귀찮은 거예요. 막상 살아보니까 열고 닫고 귀찮고 닫는 거 귀찮아서 항상 네. 열려 있고 아 나도 저럴 것 같다 해서 중문은 자동으로 시공을 했습니다. 실제로 어떻습니까? 그냥 후기를 제가 말씀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굉장히 편하죠. 자동문이랑 일반 3단 도어랑 금액 차이가 그렇게 크게 나지 않아요. 그러면 막 그런 건가요? 끝나고 왔다. 네. 그럼 자동문이 탁 열리면은 이 집에 뭔가 불 팍, 음악 팍. 그쵸. 엄밀히 말하면은 제가 100m 안쪽으로 들어오면은 퇴근을 했다고 얘가 인지를 하고 불 켜고 방향제 틀고 음악 켜고 막 다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신발장. 신발장. 이쪽에는 신발이 없는 게 이렇게 막상 살다 보면 여기는 잘 안 건드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에만 이렇게 놓고 쓰고 있고 구두 관리 용품 같은 거 이런 데 네네. 놓아가지고 구두 닦을 때 가끔 쓰고. 실용적인 거를 되게 많이 신경 쓰잖아요. 동선 네네네. 이런 네. 거를. 저는 사실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아까 문 아, 열자마자. 고양이요? 제가 원래 고양이를 되게 좋아해서 고양이를 키우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인테리어를 하고 난 이후에 고양이를 키우겠다는 마음이 싹 사라졌어요. 벽을 다 찢어 놓을까봐. 아, 지금 심혈과 본을 들어가고 했는데. 네. 그래서 아쉬운 대로 예, 고양이 오브제를 하나 놓고 쪽 방은 이제 퇴근하면 이제 옷부터 걸어서 스타일로 네. 돌려놓고 옷장을 여기에다가 놨고 옷이라는 거 네. 자체가 많이 없으시네요. 지금 겨울옷이 아직 사무실에 있어요. 겨울옷을 이제 출근하면은 하나씩 입고 들어올 예정입니다. 업체 부르고 저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서 직접 하는 편이거든요. 네. 회사와 집과 그 중간 어디쯤인 것 같아서 그런 게 많다가 이렇게 좀 분리된 삶을 네. 사시니까 좀 네. 뭐가 많이 달라지나요? 일단 퇴근을 하게 돼요. 원래 사무실에서 살 때 제 생활 패턴은 밤 10시 되면 이제 3교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저녁을 하나 시켜 먹고 새벽 4, 5시까지 코딩을 하다가 옆에 있는 매트리스에서 이제 누워서 이제 자는 건데 그때 또 바로 잠이 안 들어요. 저거를 바꿔가지고 디버깅을 한번 다시 해볼까? 그럼 다시 이제 노트북 끌어안고 하다가 이제 아침이 되고 아침에 이제 주간회의 하고 그런 식으로 계속 살다 보니까 밤낮이 막 바뀌고 그러더라고요. 좀 궁금한 게 네. 왜 그렇게 되게 일에 집중된 삶을 사셨었나요? 일이 재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쓸 수 있는 이 시간들을 어떻게 쓰면 좋을까를 고민을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딱히 제가 뭐 취향이 있거나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거를 하자고 이제 하다 보니까 그게 뭐 일과 운동 요 두 개밖에 없더라고요. 원래는 여기를 게임룸처럼 좀 비비드 컬러로 좀 꾸리려고 했어요. 러그 깔고 옛날 그 월광보화 모락기라고 있잖아요. 그런 게임기 같은 거 놓고 하려고 했는데 집에 뭔가 할 걸 많이 놓지 말자. 놀이든 뭐든 내가 해야 할 거를 많이 놓지 말고 집에
집에서는 그냥 심플하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하자. 책 같은 것도 사놓으면은 그게 스트레스가 되잖아요. 이거를 읽어야 되는데 읽어야 되는데 그리고 저쪽에 풀 수도 있는데 저 한 4번밖에 안 했거든요. 유부남 친구들 조언으로 사긴 했으나 제 취향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근데 있으면 저 언젠가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하는 타입이 아니니까 굳이 이 공간을 채우려고 하지 말자. 와, 그런 면에서 이 친구들은 진짜 많이 읽게 됐나 보다. 망한 만화방 있잖아요. 네네. 그런 데서 사왔는데 어릴 때 봤었던 만화책들 나중에 어른 되면은 만화책 엄마 혼날 거 걱정 안 하고 원 없이 봐야지 막 그때 추억 때문에 그냥 갖다 놓은 거고 네. 가끔씩 한두 권씩 보긴 해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단열이거든요. 단열 공간이라 이만큼 튀어나온 거예요. 이만큼의 공간을 뭔가 좀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우연찮게 폭이 딱 맞네요. 똑같은 네네네. 제품이 있어서 이쪽에다 이렇게 옮겨놓게 됐어요. 근데 단열 이런 거를 신경 쓰셨네요.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도배나 이런 것보다도 단열이랑 내부 뭐 설비 이런 게 네. 제일 중요한 거죠. 보이는 것들은 제가 직접 시공해서 교체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것들은 정말 큰 돈이 드니까. 이제 이쪽 나와주시면은 여기가 이제 주방입니다. 사실 이거는 디자인 업체에서 하라는 대로 했어요. 기본적인 설계가 이렇게 가는 게 맞기 때문에 제가 선택한 거는 요 포그 그레이라는 시트지. 요것도 이제 많이들 쓰시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쓰는 거 선택하면은 크게 이슈가 없겠다 해서 그렇게 했고 요 인조 대리석 이런 것도 더 비싼 자재들도 있긴 한데 내가 다른 집에 놀러 갔을 때 거기 있는 인조 대리석이 뭔지 내가 감탄한 적이 있었던가. 그래서 그냥 적정한 중간 가격으로 했고 요 인덕션도 그냥 화이트 톤으로 한번 다 맞추자 해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주방은 자동화라고 네. 하셨을 때 이런 네. 걸 좀 신경 썼다 있을까요? 현재 여기 불 들어와 있잖아요. 네. 여기 센서가 있어가지고 제가 주방에 와서 요리를 시작하면 이 불이 이제 다 켜져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요리할 때 요 등을 켜잖아요. 네. 이거를 킬 필요가 없는 게 얘가 더 밝아서 요것도 이제 제가 13,000원 주고 셀프로 진행했습니다. 네. 역시 네. 인건비가 네, 제가 좀 싸게 할 수 있는 거는 제가 직접 해서 센서 연동을 해서 진행을 했죠. 이렇게 자동화를 하는데 저 같은 사람한테도 좀 해보라고 추천을 해줄 수가 있나요? 처음에 인테리어를 할 때는 무조건 추천을 하고요. 네. 이미 끝나고 난 후에는 할 수 있는 여지가 좀 많이 적긴 해요. 이런 것들은 이후에도 할 수가 있지만 불 전체를 하거나 이런 것들은 사실 내부 배선을 뭐 삼선식으로 빼거나 이런 작업들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할 때 다 해야 된다. 처음 시작할 때 하는 거는 네. 좀 추천이다. 네. 이건 뭐예요? 아, 그거는 이제 설거지 하고 나면은 네. 이제 손 이렇게 닦는 쓰다듬으면서 그리고 제가 살짝 봤을 때 요리를 많이 해요. 오 예. 왜냐면 여기만 딱 봤을 때 딱 이게 끝 이런 느낌이라서 사실 혼자 살면은 그릇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진 않거든요. 그것도 맞아요. 네, 기본적인 한 벌씩만 있고 사실 많이 채울 건 없어요. 제가 차 좋아해서 차 닭이들 좀 있고 제가 거의 집에서는 고기만 구워 먹거든요. 스테이크만 구워 먹어서 네. 좀 맛있게 구워 먹으려고 이제 타이머를 이렇게 울리면 이제 레스팅 들어가면 되고 뭐 전기 온도계라든지 뭐 신부 측정기라든지 뭐 이런 거 다 놓고 진짜 내가 필요한 것만 정확하게 네. 딱딱딱 있는 거군요. 맞아요. 그래서 제 행동도 되게 단순하게 움직여요. 여기 들어오면. 그리고 여기가 이제 식탁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쵸. 아일랜드 식탁인데 이거를 처음에 디자인 업체에서 100 몇십만 원 정도를 요청을 하셨었어요. 견적을 주셨는데 너무 비싸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안 하기로 하고 최대한 비슷한 형태의 아일랜드 기성품을 사서 제가 이게 맞춘 거거든요. 근데 요거는 조금 후회를 했어요. 그냥 그 업체에서 해도 됐겠다. 왜냐면은 이게 기성품이 한 50만 원 정도 해요. 네. 보시면은 이 대리석 두께가 얘는 조금 더 이렇게 두꺼워 보이고 얘는 되게 얇잖아요. 네네. 일단 요거랑 같은 높이에 있으면서 이 대리석 12T짜리로 할 수 있는 기성품은 나오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바에야 그냥 그렇게 하는 게 나았다. 근데 지금 보니까 이게 두꺼웠는지 얇았는지 모르시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저 이거 좀 잘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진짜 예쁘더라고요. 아, 이거는 이제 싸게 산 거고 업체에다가 여기 보강해가지고 설치만 해달라고. 사실 잘 안 켜요. 안 키더라도 이거는 있어야 된다. 안 키더라도 있어야 된다기보다는 조명에 대한 감각이 없었죠, 제가. 저것만으로도 충분한 광량을 확보할 수 있다는 개념이 저한테 없었어요. 해본 적이 없어서. 그래서 일단은 주광색도 많이 박아놓고 뭐 안 쓰면 되니까. 다시 만약에 인테리어를 할 일이 생긴다면 이렇게 안 하겠죠. 여기 안에 볼까요? 여기는 이제 태양도실인데 키면은 불이 켜지죠. 여기도 이제 문 센서를 달아서 이 문이 떨어지면 여기 자동으로 불이 켜지는 걸로 세팅을 해놨고요. 그리고 사실 주방의 마무리는
냉장고. 아, 일인가요? 이거? 아, 예, 일이에요. 퇴근을 지금은 하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도 일과 삶의 경계가 좀 모호하긴 해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그날그날이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고 그날 내가 뭘 했는지 하루를 정리를 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오늘 뭐 했는지라도 적자. 내일 뭐 해야 되고. 그냥 기억나는 키워드 같은 거. 그리고 다음날에 퇴근해서 날짜 고치면서 아, 내가 어제 이거 했었지? 회상 한번 하고. 너무 일만 하지 말자라는 생각을 가끔 하긴 해요. 왜냐면 언젠가 내 인생에서 없어질 수도 있는 영역인 거거든요. 제가 근로 능력을 상실할 수도 있고 살다 보면 그러기 위해서 삶을 다채롭게 조금 꾸며 놔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다른 취미 같은 것도 좀 가져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제로를 드시겠다는 열정이 느껴질 정도로 건강을 엄청 많이 신경 쓰시는군요. 네, 아무래도 뭔가를 하려면은 건강이 다 뒷받침돼야 되니까 배달 음식 이런 거 먹지 말고 가급적이면은 다 제가 만들어 먹고 있고 다 뭐 고기들인데 네. 소고기가 물리면 이제 돼지고기를 구워 먹고 순댓국이나 뭐 이런 냉동도 있긴 있거든요. 이야, 이 정도면 뭘? 네. 우삼겹 같은 경우는 진짜 바쁠 때 네. 삶아 먹어요. 물 끓여 놓고 300g 던져 놓고 한 5분면 있거든요. 먹는데도 5분 걸리고. 섭취에 가까운 느낌. 사실 그래요. 음식 관련해서는 제가 일로 느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끔 나가서 맛있는 거 먹는 것도 좋아하긴 한데 평소에는 밥 먹는 게 귀찮아가지고 끼니 걸을 때도 많고 최소한의 노력으로 하루에 필요한 영양분들을 채우는 방법 이런 거를 많이 고민을 한 것 같아요. 이쪽이 이제 거실 공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여기가 제일 뭐가 많은 공간인 것 같습니다. 거의 여기서 시간을 보내죠. 거실이 좀 뭔가 자동화 시스템 이렇게 좀 했다가 있나요? 거실은 이제 제가 출근하면은 앞에 등 COB 3개랑 이쪽 COB 3개가 이제 자동으로 켜지고 커튼이 자동으로 닫히고 이런 정도가 돼 있고 그 밖에 자동화는 플스 같은 거 이거 누르면 켜지는데 켜지면 TV 주변에 이제 등 같은 거 켜지고 아, 그런 것들 네. 반복되는 거를 좀 삭제하는 느낌에 가깝군요. 그쵸. 제가 인지하지 않아도 다 되어 있는 그런 효과를 누리려고 한 거죠. 근데 차를 진짜 엄청 본격적으로 드시나 보다. 중국에 보이차나 네. 뭐 녹차, 뭐 생차 이런 것들 있거든요. 여기 이제 차 보관하는 함이에요. 네. 숙성시키는 건데. 근데 이런 차들은 차를 마시는 행위가 조금 복잡해요. 한 잔씩 내려야 되고 네. 마시고 나서 물이 식었다 싶으면 또 끓여줘야 되고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저한테는 좀 명상을 하는 기분이 좀 있어요. 되게 바쁘게 있다가도 차를 마시기 시작하면은 생각이 좀 정제되는 느낌? 얘는 뭐예요? 얘는 이제 자동 방향제인데요. 얘가 이제 그 아로마 오일을 제가 집에 있을 때 뿜어주는 건데 오. 원래 얘 위치를 저쪽으로 하려고 했어요. 좀 네네. 빈 공간이 있잖아요. 네. 근데 요 뒤에 콘센트가 시공이 잘못돼서 전기가 안 들어와요. 조만간 이제 봐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아까 책을 뭔가 안 읽으면 안 읽는 듯 맞아요. 스트레스라고 해주셨는데 맞아요. 또 그래도 꽤 많이 꺼내져 있네요. 절반은 읽었고 절반은 못 읽었는데 이거 말고도 이제 사무실에 책이 잔뜩 있거든요. 당장 내가 좀 읽어야 된다라고 생각되는 것들만 좀 추려가지고 갖고 온 거고 우선순위가 여기 있는 것들은 빨리 봐야 된다는 그런 책들을 요 앞에 배치를 해놨고 그리고 네. 여기에 제일 크게 눈에 띄는 제 기준엔 두 개인데 일단 첫 번째 친구가 선물을 해준 건데 F1이라고 최근에 그 영화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굉장히 재밌게 봐서 2번 봤거든요. 그 얘기를 이렇게 톡방에 하니까 야 그럼 내가 이거 줄게 해가지고 얘를 보내줬어요. 와, 좋은 친구다. 네. 그 친구는 이거 주고 저한테 이제 더 좋은 걸로 기변을 했다고 2번 해봤습니다. 일 다 끝나고 이거 집에 가서 해야지 하는데 집에 가니까 너무 피곤해. 자야 돼. 이래서 못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뭔가? 아니요, 그냥 흥미가 없어요. 저는 이게 너무 네. 여기 거실에 제일 메인 공간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주로 이제 하는 게 이쪽은 사실 건드리지도 않고요. 음악 틀어놓고 뭐 책 본다거나 여기 많이 앉아있을 때가 많아요. 창가에 의자나 책 읽거나 혹은 업무용 네네네. 이런 테이블이 왜 여기 이렇게 딱 두인 거예요? 독서를 따로 할 수 있는 책상 같은 게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사실 여기 노트북이 있으면 안 돼요. 제가 그 집에서는 일을 하지 않겠다라는 원칙을 세우긴 했는데 원칙이 깨졌군요. 금방 깨졌어요. 여기 그래서 듀얼 모니터도 있는데 저거예요? 오. 이렇게 열어가지고 이렇게 이으면은 이렇게 다다닥 나오거든요. 여기는 이제 책을 많이 읽고 원래는 책. 네. 그래서 이게 책 모양이네요. 지금 보니까 이렇게. 네, 맞아요. 독서대. 싹 저기에서 독서 잠깐 하고 앉아서 차 드시면서 네. 뭔가 게임 살짝 즐기고 이러면서 네. 엄청나게 평화롭고 이런 공간인 거군요. 맞아요. 이거는 진짜 너무 잘한 것 같고 이건 조금 아쉽다 이런 것들이 좀 존재할까요? 실링팬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실링팬이 이제 안방에도 있어요. 두 개를 달았는데 이게 3만 원밖에 안 하거든요. 요거를 다니까 확실히 냉방비 이런 거 되게 아끼게 되더라고요. 에어컨도 이제 이쪽에 매립식으로 진행을 했잖아요. 아, 네네네. 이거 이제 처음에 많이 고민들을 하실 것 같더라고요. 여기 기둥식으로 할 거냐 아니면 저쪽에다가 매립식으로 할 거냐. 네. 시스템 에어컨이라고 하죠. 근데 그쵸, 그쵸. 이거는 친구가 딱 정해줬어요. 평단가를 계산해 보면은 그 공간을 네가 쓰는 게 이익인지. 네. 그래서 그냥 군말 없이 시스템으로. 유명한 명언 중에 하나죠. 네, 맞아요, 정말 맞아요. 유명한 명언 중에 네. 하나입니다. 기준을 정해주는 친구들이 있어서 고맙더라고요. 스위치가 엄청 예쁘고 깔끔하네요. 아, 이것도 제가 알리에서 다 산 건데 공사할 때 요거를 이제 박아달라고 얘기를 했고 얘가 이제 IoT로 제어를 할 수 있게 해주는 장비인 거예요. 센서가 인식하고 얘를 건드려주는 거죠. 나중에 그런 거 살짝 보내주실 수 있나요? 느껴보고 싶어요. 뭔가 딱 집에 들어오셨을 때 뭔가 불 탁 켜지고 영상 같은 거 보내주시면은 네네. 화장실 좀 가볼까요? 아, 예, 예. 이렇게 오면은 자동으로 켜지고 제가 이 공간을 뜨면은 여기는 센서가 인식해서 5분 후에 환풍기랑 이제 불을 꺼주는 형태인 거예요. 5분씩이나 켜질 필요가 있어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쪽에서 샤워를 막 오래 하고 있으면은 그 동작을 감지 못할 때도 있고 여기에 좀 오래 앉아 있을 때도 불이 막 꺼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5분 정도 있으면은 샤워를 했을 때 습기가 충분히 빠져나갈 수 있는 시간이고 핸드워시도 네. 잉 하면 잉 맞아요,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치약도 이제 이게 진짜 별거 아닌데 너무 네. 귀찮은 게 저희가 치약을 짤 때 칫솔을 놓고 뚜껑을 따고 이렇게 짜고 뚜껑을 닫고 하는 이런 행위들이 너무 귀찮아서 네. 최대한 원핸드로 다 할 수 있게 딱 아. 찍으면 치약이 나오고 손 딱 하면 나오고 가끔 이런 부작용도 있어요. 비누를 짠 다음에 여기에 가만히 이러고 있어요. 저도 모르게. 아, 물 나올 줄 알고? 얘도 센서일 줄 알고. 그거는 조금 아쉬워요. 처음에 이제 시공할 때 다 해버렸던 이제 와서 센서로 바꿀 수가 없죠. 타일은 이제 60x 60으로 좀 넓은 거 썼고요. 오염이 잘 안 되는 색상이고 제가 뭐 따로 청소를 주기적으로 하지 않아도 그렇게 더러워 보이지 않고 물때도 잘 안 끼고 별거 아닌데 이런 경첩 같은 거 이제 되게 유명한 브랜드가 있는데 네. 이거를 많이 쓰시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좀 공인된 걸 써야 된다. 왜냐면 요거 만약에 교체해야 되면 제가 문짝을 다 뜯어야 되니까 이런 거는 싼 거거든요. 네. 이거는 한 뭐 5,000원짜리예요. 이런 거는 막 진짜 최저가로 산 건데 이런 네. 거는 제가 갖다 끼면 되잖아요. 근데 이런 거는 아끼지 말자. 그럼 이제 이쪽으로 들어갈까요? 안방이고 안방은 굉장히 네. 화사한 옛날에 뭐 휴가로 발리를 간 적이 있는데 그런 느낌을 조금 내보고 싶긴 했거든요. 그래서 라탄 가구들 이것도 이제 이케아 제품인데 라탄 느낌으로 다 배치를 해봤고요. 근데 여기 자주 앉으시나요? 안 앉아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네. 저도 이제 지방 같은 데 출장 이렇게 갈 때도 있고 리조트 같은 데 묵으러 가면은 스위트룸 있잖아요. 거실 조그맣게 있고 자는 방 따로 있고 자는 방에는 다른 거 없이 침대랑 티테이블만 딱 있잖아요. 그런 느낌을 좀 주고 싶었어요. 이 방에는 뭐 옷장 이런 거 넣지 말고 잠자기 위한 것만 딱 넣자. 그래서 얘는 오브제라고 오브제처럼? 네네. 왜 침대 배치를 여기다가 두시게 된 거예요? 이것도 정말 고민을 많이 했는데 여기 있는 이 협탁 2개 그리고 침대 사이즈 그리고 밑에 있는 이 러그까지 해가지고 이런 것들 길이를 다 고민을 해봤을 때 저스트하게 들어가는 공간이 여기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화장대 아니면 네, 맞아요. 향존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여기를? 많이 쓰진 않고 수분크림이랑 포마드랑 선크림 정도 있는 거고 향수? 이 정도가 딱인 것 같아요. 원래 향수를 신발장에 옮겼던 적이 있어요. 네. 왜냐면은 저쪽이 자동문으로 밀폐된 공간이라 안 좋은 냄새들이 고립이 되어 있을 때가 많아요. 네네. 그래서 저기서 향수를 뿌리고 나가면은 좋은 향이 남으니까. 예, 남으니까 했는데 향수 뿌리는 걸 까먹게 되더라고요. 저기에다가 향수를 넣으면은. 침실에서는 요거 신경 써서 자동화했다. 여기는 굳이 있다면 에어컨 정도 자동으로 꺼지고 켜지고 요 정도? 나 잘게. 알람을 몇 시로 설정할까요? 아침 8시. 네, 내일 오전 8시 알람을 설정하였습니다. 그럼 이렇게 백색 소음 나오고 커튼이 지금 저희가 쳐놓은 상태에서 했는데 밖에랑 여기랑 커튼 다 쳐지고 그리고 여름에는 에어컨이 켜지는데 지금은 제가 빼놨죠 루틴에서 밖에 불 다 꺼주고 백색 소음을 켜고 주무세요? 이것도 랜덤이에요. 백색 소음이 나올 때도 있고 비 오는 날의 소리 뭐 여러 가지 모닥불 소리 저는 백색 소음이 있는 게 잠이 더 잘 오더라고요. 지하철에서 서서도 자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무 소리도 안 나는 것보단 저게 좀 마음이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알람 울리면은 나 일어났어 이렇게 나오고 이제 얘가 뉴스를 막 얘기를 해줄 거예요. 오늘 예상 최고 기온은 18도. 하늘이 맑겠습니다. 멋진 하루 보내세요.
어떠셨나요? 또 촬영을 이렇게 해보시니까. 사실 처음에 이제 촬영을 하게 된 게 나이가 들면은 사진 같은 것도 사실 잘 안 찍게 되잖아요. 내가 이 집을 처음에 인테리어 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그 기록들을 조금 남겨놓고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잘 편집을 해주실 것 같아가지고 신청을 하게 됐는데 너무 잘 진행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생각지도 못한 것들도 아 내가 그때 이런 생각으로 이걸 만들었지 라고 생각을 하게 돼서 저한테도 되게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아 그럼 감사합니다.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명상 해주시죠. 아, 영상이 거기 물을 정수기 밑에처럼 물을 버리는 거군요. 네 맞아요. 어...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릴 거라서 네, 감사합니다.